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리플이 유독 이렇게 희화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툭하면 리또 속이다, 불장이 올 때도 리플만 안 오른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 다른 코인이 들을 욕까지도 리플이 대신해서 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이 한국의 코인 투자자한테는 리플이 애증의 코인이죠. 그런데 리플은 이런 인기나 유행을 타는 코인이 아닙니다. 해외 결제 그리고 송금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이미 일본과 홍콩의 은행에서도 인정하고 협업 중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제도권 친화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경 너머로 수천억, 수조원씩을 옮겨야 될 때 실제로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블록체인, 이게 리플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리플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 이 거래소 물량의 증발입니다. 이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무려 70억 개가 넘는 리플 토큰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거래소에 있는 리플 물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당장 팔아서 현금화하려는 이 매도 대기 물량이 없다는 뜻이죠. 마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이 리플 코인의 막대한 물량을 개인 금고나 기관의 수탁고로 옮겨서 물량을 잠가 버리고 있다는 아주 전형적인 공급량 부족의 전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이 리플 달러를 보시면은 벌써 15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축적했고, 하루 거래량도 1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개인 기관 할 거 없이 지금 리플 달러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리플 코인의 특징이 뭐예요?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리플의 총 수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 리플 달러 그리고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쓸수록 리플 코인의 수량이 줄어들고 대신 가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시장에 풀린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밖에서는 돈이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소밸류의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현물 리플 ETF에 자금이 7일 연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현재 리플에 집중하고 있는 ETF들의 총 운용 자산이 거의 1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투자회사 비트와이즈에서는 자사의 리플 ETF가 미국 내 최대 규모 상품이 됐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000만 달러가 유입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단순히 리플을 사서 가만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도플러나 헥스트러스트 같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들이 기관을 위해 랩핑된 리플 그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관들은 리플을 보관하면서 장기 보관하면서 동시에 이 디파이 시장에서 이자 수익까지 창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자본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리플 레저라는 리스크 기술 자체가 현실 세계의 금융 인프라로 이미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일본 도쿄에 본사가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V라이트업이라는 회사가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한 이 글로벌 무역 금융결제 플랫폼을 공식 출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래 무역금융에서 이 신용장 결제를 하려면은 여러 중개인을 거치느라 며칠씩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V라이트업에서는 리플 블록체인 에스크로를 활용해서 결제가 거의 즉시 완료가 되게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리플 본사에서 협업을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리플의 기술을 가져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죠. 아시아에서는 이미 국경 간 결제 그리고 무역에 리플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리플의 펀더멘탈 그 변화 속에서 이제 리플 코인에 대한 전망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참전용사 충실이면서 지금은 시장 분석가로 유명한 패트릭 라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리플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위 암호화폐가 될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했어요. 리플이 지금 현재 4위인데 3.5% 격차인 바이낸스 코인 잡고 그 다음 4달러 돌파하면서 이더리움 넘어서고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는 24달러까지 상승해서 비트코인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소리 같죠? 그런데 이 라일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금융평론가 코치 JV도 역시나 2030년까지 리플이 1위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스완데스크의 CEO 이 제이코 킹은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 자금으로 리플로 채택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비트코인 대신 리플이 타겟이 된 거다, 장기적으로 리플이 암호화폐 최대 시총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리플이 24달러 가고 비트코인 뛰어넘는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승 전망들이 당장 내일 아침, 당장 내년에 현실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집중해야 될 거는 24달러다 언제 간다 이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리플이 조롱의 대상이 돼서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이 글로벌 시장의 거대 자본들, 금융권들 지금 아주 조용하고 기계적으로 리플의 물량을 쓸어서 담아 잠가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습게 보고 그냥 남의 일처럼 취급만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시기를 놓치고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죠. 결국 시장의 방향, 자본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렇게 수백억 수조 원이 움직이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는 개인들의 삶이 왜 갈수록 팍팍해질까요?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정부가 연준에 진 빚이 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조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빚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빚이 늘고 있죠.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이건 예측 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50배가 오른 거죠. 당시에 95원 하던 소주 한 병이 지금 식당에서 먹으려면 5,000원이죠. 거의 100원이 5,000원이 됐으니까 이것도 50배가 오른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1978년에 분양했던 이 강남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실거래가로 28억 정도 하죠. 140배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은마 아파트의 가치가 140배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이 노동을 해서 버는 종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어떻게 해요? 월급 들어오는 족족 주식이나 코인에 집어넣습니다. 왜? 저축을 하면 손해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바닥 구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반토막 나버린 내 자산을 헐값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꽉 쥐고 방어막을 치셔야 됩니다. 왜 하필 6개월이냐? 코인 시장의 긴 횡보 사이클이 와도 내 본업이 흔들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억지로 코인을 손절하지 않고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벽 같은 방어막을 치고 그 남은 잉여 자본을 수량이 한정된 하드에셋 그 중에서도 ETF 연관 코인에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ETF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묶어놨던 규제를 지금 풀고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심사만 8개월씩 걸리던 게 이제는 요건만 맞추면 2달이면 승인이 나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이건 수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블랙록 같은 전 세계의 진짜 거대 자본들이 코인 시장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공식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기관에 돈이 꽂히는 ETF 코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반대로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작코인들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인이 선택되고 어떤 코인이 오르냐? 작년에 제가 3가지 코인을 찍어 드렸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리플입니다. 리플은 작년 11월에 ETF 상장이 진행되면서 바로 결과가 나왔죠. 나스닥 상장 첫날부터 5,800만 달러,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쐐기를 박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회사의 수장이 이제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 주무르는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리플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안착했다.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의 위치가 아주 독점적이다. 이걸 증명을 한 겁니다. 리플 다음 타자, 제가 바로 솔라나를 찍어 드렸었는데 리플하고 같은 날에 동시 상장을 했죠. 솔라나 ETF도 상장 첫날부터 2억 달러, 거의 3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총이 5위권이고 11만 원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에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상장 서류를 들이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타자 트론입니다. 시총 10위권. 현재 400원대인 트론도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을 바탕으로 월가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이 된 솔라나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예요. 리플과 솔라나에게 이 국적 때문에 순서만 밀렸을 뿐이지 트론 ETF 승인도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트론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아무리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3배, 5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10배, 20배짜리 수익은 여기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진짜 큰 돈은 어디서 벌리느냐?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의 SEC 책상 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대중들은 아직도 이름조차 잘 모르는 SEC 자동 승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코인들에서 터집니다. 리플이 하루 만에 1000억 원의 거래량이 터졌어도 애초에 리플의 시총 자체가 무려 140조 원이었어요. 폭등을 만들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리플, 솔라나 같은 대형 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월가의 자금이 조금만 흘러 들어와도 그대로 10배, 20배 위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이름도 모르는 해외 작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이 기관의 진입 흔적을 포착한 딱 이 한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유료방 가입하셔라, 멤버십 가입하셔라, 뭐 금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를 보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창에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신청 페이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신청란에다 심사대기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관의 진입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정밀 분석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는 통장에 찍힌 돈 그리고 지갑 속의 종이돈, 이건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대로 버티는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 필연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오를 하드에셋에 내 자본을 선점해 두고 이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알고 뉴스에 터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리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년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플에서 똑같은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은 이 종목을 반드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꿀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